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진 분석 정보는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 관측소별 지진파 최초 관측 정확도, 관측망 분포, 지진 규모식 등에 의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신속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정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 규모와 발생 위치 불확도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인 조기 경보가 실제 분석된 지진 정보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8편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진은 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액상화 현상은 진동에 의해 단단한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층이나 매립지 등 퇴적물이 많이 쌓인 지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이 주저앉거나 넘어지기도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호우, 지진의 진동 등으로 인해 지반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토층이 밀리는 땅 밀림 현상은 넓은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후에도 사회 인프라 마비, 화재, 홍수 등 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4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규모 6.8의 추에스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204km/h의 속도로 주행 중이던 신칸센이 지진 조기 경보를 통해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히 주행을 멈췄습니다. 이후 강한 진동으로 기차는 탈선했지만 인명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진 조기 경보로 수송수단의 자동 제어, 수술실 사고 방지, 긴급 피난 유도 등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동에 의한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닌 액상화나 땅 밀림 현상이라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섭고도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또 신속한 조기 경보로 추가 인명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았던 사례 또한 감명 깊었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9편 지진 통보 기준. 지진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표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관측소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기상청 국가지진화산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규모 3.5 이상의 지진부터는 이동 속도가 빠른 피파만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분석된 신속 정보를 발표합니다. 규모 5.0 이상일 때는 지진 관측 후 7에서 25초 이내에 지진 조기 경보를, 규모 3.5에서 5.0 미만일 때는 20초에서 40초 이내에 지진 속보를 발표합니다. 규모 2.0 이상일 때는 지진 분석사가 P파, S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5분 이내에 지진 정보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 정보를 발표한 후에 정밀 분석한 상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앞서 발표한 정보를 보완합니다. 최근 규모 2.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유감 신고가 증가하면서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에 미소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지진 조기 경보 감시 영역을 확대했으며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이 발생하여 국내에 진도 4 이상의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외 지진 조기 경보를 운영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전부 받아보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지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진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기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0편 지진해일. 지진해일은 해저지진, 산사태, 화산분출, 운석낙하 등에 의해 대양의 해저나 해저 부근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매우 긴 파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에 의해 단층 부근의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발생합니다. 지진해일 전파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지진해일의 파고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낮을 수 있지만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파고가 급격히 높아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총 4차례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안 속초, 포항, 임원 등의 지역에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가상 지진을 시뮬레이션하여 지진해일 예상 파고와 도달 시각을 DB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 DB를 검색하여 통보 기준에 따라 지진해일 정보 및 특보를 발표합니다. 지진해일 정보에는 지진 정보, 주요 지점의 예상 최초 도달 시간, 예상 최대 높이, 조석 정보, 지진해일 관측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될 경우 발표된 구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지진해일 재난 문자가 송출됩니다. 지진해일 특보에는 지진 발생 현황, 특보 구역, 지진해일 예상 최초 도달 시간 및 최대 높이 등이 포함됩니다. 지진해일 관측을 위해 울릉도 및 임원항의 해일 파고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신속히 해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 3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해일은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고 있을 때 여유 시간이 있다면 먼 바다로 출항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혹시 모를 해양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기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1편 화산.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나올 때 용암이나 화산 쇄설물, 화산재 등이 폭발하거나 분출하여 만들어진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 지하에 마그마방을 만들고 마그마가 식으면서